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오늘 우리 시장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어제 급락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1% 가까이 오르며 3,17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1.15% 올라 794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 내린 1,3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0.4도. 9월이 되니까요. 가을이 접어들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축제들 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네요. 한번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해보시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리사 오노의 I Wish You Love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문자에서 조이선님께서 안녕하세요 소장님. 근데 오늘 잠옷 입고 오신 거 아니죠? 농담이고요. 잠옷 입고 하셔도 어방목은 다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아이도 오늘 엄마 오늘 잠옷 입고 어디 가냐고 하던데 나 이제 이 옷 안 입어 이제 진짜. 이 얘기 들을 줄 알았어 정말. 조이선님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친해지니까 이렇게 놀리셔도 재밌고 좋아요 저는. 네. 잠옷 같은 거 입고 온 미끌미끌한 옷 입고 왔거든요. 잠옷 입고 온 어소장입니다. 네. 염장환님께서 반갑습니다. 어소장님 이제는 좀 선선해진 게 그늘에 있으면 살만하네요. 맞아요. 저 아침에 창문 열고 환기하는데 찬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찬바람이.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또 순식간에 바뀌나 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강인규님께서는 오늘 첫 곡 리사 오노의 I Wish You Love 띄워드렸더니 전 여친이 이별 통보하면서 보낸 노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가사 중에 뭐 그런 가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제 당신을 좀 놓아주려고 한다 이런 가사가 있어서 그런지 전 여자친구분께서 굉장히 감성이 깊으신 분이네요. 그래도 뭐 이제 지났으니까. 예, 지났으니까. 근데 전 여친이 혹시 현 부인은 아니시죠? 예. 그런 궁금증 들면서.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그리고 2교시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식품마다 제로가 붙으면 잘 팔립니다. 콜라나 사이다, 아이스크림, 과자 등 당분 없이 칼로리를 확 줄인 식품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먹으면 살찌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단맛은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식품마다 제로라고 써붙이면 잘 팔리는 것처럼 요즘 미국에서는 고함량 단백질, 하이 프로틴이라는 라벨이 큼직하게 붙으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프로틴 가루나 단백질 바는 물론이고요. 이제는 팝콘, 팬케이크, 요거트, 도너츠, 아이스크림에도 단백질을 잔뜩 넣어 팔고 있죠. 미국인들이 단백질에 집착하게 된 건 팬데믹 이후부터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 몇몇 의학 전문 인플루언서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을 자주 해야 장수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하루에 몇 그램 이상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 스토리가 확장이 됐고 식품 회사들은 그런 트렌드에 맞춰 단백질이 강화된 다양한 상품을 쏟아내면서 이제는 아예 단백질 강박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문제는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단백질만 찾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운동도 정작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더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미국인들의 단백질 섭취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에서 오는 다양한 재료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아닌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모습을 전문가들은 걱정하고요. 오히려 다른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문제도 생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미국에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일까요? 대부분 먹으면 살찌는 음식이지만 나는 근육을 만드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을 먹고 있다. 이런 자기 최면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운동에 중독된 일부 2030 세대들이 단백질 과다 섭취로 신장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단백질 시장이 커질수록 또 다른 건강 염려증이 생겨나진 않을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도 오늘 좀 잠옷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좀. 나건웅 기자님도 뭔가 잠옷 느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자, 오늘 잠옷 입고 하는 방송. 네. 잠옷 특집. 잠옷 특집 시작해보죠.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 뭔가요? 네, 오늘은 그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새로운 음주 트렌드, 바로 소버 큐리어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소버 큐리어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그 어뉴스에서도 네. 요즘 술을 마시지만 취하지 않는 걸 추구한다. 뭐 이런 걸 소버 큐리어스라고 한다. 뭐 이런 거 간단히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이미 뭐 경제 현상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그 어뉴스에서 단백질 얘기도 하셨고 제로 얘기하셨잖아요. 소버 네. 큐리어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 알코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술을 끊는다, 절주, 금주랑은 조금 다르고요. 취하지 않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새는 이게 경제 현상으로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류 기업들도 요새 노알코올, 저알코올 주류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자영업자 메뉴판도 이런 메뉴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제는 진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예전처럼 진짜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죽어라 이런 음주 문화는 끝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네. 근데 이 소버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뭔가 이게 단어가 입에 착 달라붙진 않아요. 맞아요.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죠? 네. 생소한 용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글로벌리 통용되는 트렌드입니다. 일단 뭐 영어니까요. 직역을 해보면요. 소버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영단어고요. 큐리어스는 호기심이란 뜻인데요. 합치면은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 젊은 세대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네. 그 사실 뭐 옛것 우리는 다 해본 것들 뻔한 것들을 궁금해하고 신선해하는 게 이제 뉴트로 트렌드인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소버 큐리어스는 마셔도 안 취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을 뜻합니다. 이 소버 큐리어스란 개념은 2018년 영국 작가 루비 워링턴의 책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동명의 책을 이 사람이 출판을 했는데 술을 아예 마시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술을 마시긴 마시되 취하지 않는 다양한 선택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뭐 무알콜, 노알콜, 저알콜 주류로까지 이제 소비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정말 요즘 그 세대들이 술을 덜 마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특하기도 한데 그러면 그때는 뭐 하고 노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주 문화가 좀 확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니고 네. 술을 마시되 굉장한 저도주, 그러니까 맛은 똑같은 술 맛이 납니다. 그냥 저도주를 마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음주를 좀 줄이고 있기도 해요. 최근에 1995년 이후 출생자, 그러니까 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전체 응답자 중에 55%가 술을 거의 즐기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마신다라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전에 뭐 대학가 술 게임이나 뭐 신입생 OT 하면은 진짜 막 엄청나게 마셨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포금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네. 잠옷에 대한 여파가 지금 너무 커요. 근데 제가 오늘 나건훈 기자님 네. 얼굴 안 쳐다보고 방송에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 네네. 자꾸 이 청취자분들이 재밌게 놀리셔가지고. 이거 바지까지 보면은 그냥 캐주얼 룩인데 잠옷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쳐다보면 제가 웃음이 자꾸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지금 이악 물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번 편안하게 하시죠.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파자마 파티 시작해 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새는 어떤 식으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알코올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나 네.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술을 찾아 마시는 추세입니다. 음, 대표적으로 노알코올 맥주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노알코올 맥주 시장이 2021년 415억 원에서 지난해 704억 원까지 3년 만에 55% 넘게 성장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좀 아까부터 제가 뭐 노알코올, 뭐 무알코올, 비알코올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른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어. 알코올이 아예 안 들어가 있으면 빵 퍼센트면은 무알코올, 1% 미만이라도 소량이라도 포함됐을 경우에는 논알코올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만드는 방법도 달라요. 이게 무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음료를 만들고 맥주 향을 첨가하는 수준이고요. 논알코올 같은 경우는 맥주랑 똑같이 발효 과정을 거치되 나중에 알코올을 빼니까 이게 완전히 제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소량이라도 알코올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품 표기도 다른데요. 네. 아마 마트나 편의점에서 맥주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알코올 맥주는 표기를 0.00% 그리고 논알코올 맥주는 0.0%로 표기를 합니다. 한 소수점 2자리까지는 있어야 아예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형 주류 기업, 그러니까 오비 맥주 같은 경우나 뭐 하이드진로도 뭐 카스 올제로 이런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고요. 롯데칠성도 클라우드 논알콜릭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이런 요새 핫한 논알콜 맥주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그 논알코올은 좀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논알코올 맥주가 가장 흡사하냐 진짜와 맞아요. 이런 거 서로 공유하고 뭐 처음에는 맞아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맥주 말고도 맛있는 술 그러니까 맞아요. 취하지 않지만 맛있는 술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술을 마신다고 했을 때 인상 찌그리면서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줄어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맥주 이외에도 다른 술에도 이런 논알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네, 요새는 아까 뭐 대표적으로 맥주를 많이 마시긴 하지만요. 네. 다른 주종에도 논알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논알콜 와인도 있고요. 네. 논알콜 위스키, 막걸리도 논알콜이 있습니다. 오.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와인이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코올만 제거하는 방식을 써서 논알코올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위스키는 뭐 허브나 곡물, 커피 같은 거를 기존 위스키랑 똑같이 오크통에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스키 특유의 스모키 향을 그 논알코올 음료에 구현을 하는 방식이고요. 네. 요새는 막걸리나 전통주에서도 있는데 뭐 바랑상 막걸리 제로, 뭐 안동역 논알코올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통주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막걸리도 네, 있군요.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제 논알코올 음료가 이제 어떤 술의 대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 이럴 정도로 논알코올 그 주류의 그 바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술을 안 마시니까 주류 업체들 실적 다 떨어지고 망할지도 모르고 맞아요. 공장 문 닫고 그래서 이제 돌파구로 이제 논알콜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게 논알콜 주류 판매하는 곳이 정말 많아졌나 봐요. 맞습니다. 뭐 마트나 이런 주류 매장 가면은 뭐 논알코올을 따로 모아놓은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바나 술을 파는 바나 카페에서도 이런 실험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연남동에 있는 한 유명 카페를 제가 가봤는데요. 네. 뭐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긴 바 테이블이 있고 뭐 재즈 음악도 잔잔히 흘러나오고 이런 거 외관이나 분위기는 영락 없는 위스키 바인데 네. 여기서 파는 위스키 음료는 알코올이 없습니다. 마셔보니까 뭐 풍미랄지 바디감, 뭐 혀끝에 오래 남는 여운까지 위스키랑 되게 똑같은데 크가 없어요. 네. 알코올이 없고 대신 맛은 되게 위스키랑 비슷하더라고요. 요거의 정체를 제가 물어보니까 원두 추출액을 오크통에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만든 더치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은 이런 거 되게 흡사해요, 위스키랑. 그리고 제가 다른 곳도 가봤는데 서울 시립대 인근에 있는 한 위스키 바에서는 여기는 소버 큐리어스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일종의 소버 큐리어스 성지 이런 곳으로 유명한 그 바가 있는데요. 네. 도수가 0%인 완전 무알콜 칵테일을 8종을 판매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 바는 논알코올 매출 비중이 10% 정도인데요. 네. 주문 수로만 따지면은 일반 주류랑 논알코올 비중이 50대 50. 그러니까 사실 위스키 이런 건 비싸잖아요. 네. 비싸다 보니까 이게 매출은 많지만 사실 팔리는 주문 건수는 논알코올과 그 일반 주류가 50대 50이다. 그럴 정도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논알코올 칵테일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죠. 맞아요. 일단 영어잖아요. 소바큐리어스. 네. 외국에서 일단 시작된 거고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공통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는요. 지난주 맥주 판매가 10년 전 대비 13억 리터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 같은 기간에 무알코올 맥주 판매량은 3억 리터에서 6억 리터까지 2배로 늘었고요. 독일을 하면 맥주에 따라 이렇게 유명한데 네. 여기 독일에서조차 무알코올 맥주 선호가 뚜렷해진 겁니다. 네. 미국도 비슷한데요. 올해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인 음주율이 5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만 해도 62%였는데 계속 감소 추세이고요. 그 버드와이저 제조사로 유명한 그 세계 최대 맥주사가 있죠. AB 인베브 실적에서도 이런 소버 큐리어스 트렌드가 나타났는데요. 네. 전체 매출은 줄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코로나 세로 뭐 이런 거 같은 무알코올 맥주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주력 제품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술을 즐기지 않는 세대라는 신조어 시라후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알코올 음료 판매가 늘어났고 2009년에 그 무알코올 음료 판매량이 2억 개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10억 개까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시라후 세대 이런 말도 시라후 생겼군요. 세대. 소비자들이 이 논알코올 음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역시나 건강. 요새 다 건강이잖아요. 헬시 플레저, 저속 노화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술은 마시고 싶지만 건강은 지키고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것에 따른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뭐 회식 문화나 이런 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 마실 기회 자체가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마시는 술, 가끔 즐길 수 있는 술자리에 더 특별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맨날 마실 수 있는 소주나 맥주 이런 거보다는 위스키나 와인을 많이 고르게 됐고요. 그래서 뭐 싱글몰트 위스키나 이런 와인, 하이볼 이런 것들 수요도 많이 늘어난 것도 이런 이유가 있고 네. 이때도 그 취하기보다는 논알코올 음료를 찾는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간만에 찾아온 술자리인데 끼고는 싶고 분위기는 즐기고 싶은데 여기서 뭐 나는 물 시켜줘 뭐 사이다 따라줘 이렇게 하면은 또 뭔가 그 맛이 안 나잖아요. 분위기가 네. 이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생긴 거라도 비슷한 맛과 향이라도 비슷한 걸 찾으면서 같이 분위기를 맞춰가는 거죠. 세 번째는 다양성 추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논알코올 주류, 소바 큐리어스 트렌드 주류가 술에서 알코올이 빠진 음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논알코올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 욕구 또 이런 젊은 세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게 소버 큐리어스 트렌드를 확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제도 변화도 이 소버 큐리어스 트렌드에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5월에 주류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무알코올, 논알코올 주류 판매를 일반 음식점에서 못했었어요. 근데 지난해부터 가능해졌고요. 또 술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잖아요. 네. 근데 무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증만 거치면은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그 논알코올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버 큐리어스 트렌드가 더 확산이 될까요? 왜냐하면 박영진님께서도 진짜 요즘은 야구장에 오는 젊은 친구들도 응원만 하고 술은 마시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야구장을 가는 거죠? 네. 실제로 유럽에서는요, 그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그 알코올 들어간 맥주를 못 팔게 돼 있어요. 논알코올 맥주만 판매를 할 수, 뭐 여러 사고 방지 그 차원도 있고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좀 번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소버 큐리어스 트렌드가 앞으로도 가능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종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전 세계 무알코올 저알코올 음료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국내 주류업계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제 논알코올이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요. 제조 유통 인프라도 걸음마 단계라서 수익성 확보에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취향을 더 붙잡기 위해서는 그냥 제로 칼로리 맥주, 그냥 알코올 빠진 맥주 수준을 넘어서 맛과 향을 살린 프리미엄 논알코올 제품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논알코올은 사실 맥주가 거의 전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와인, 위스키, 막걸리도 있지만은 그건 굉장히 소수고 그런 주종으로 여러 주종으로까지 논알코올을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 현상, 문화 현상에 혹시 투자나 시장 기회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늘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 많고 투자에 관심 많으니까요. 그 사실 노알콜 와인이나 위스키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분야들이 있긴 있어요. 업체들이 있긴 있는데 특히 또 프리미엄 전통주 노알콜 버전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여전히 틈새 시장입니다. 여전히 초기 단계고 미개척지여서 지금 이게 핫하다 보니까 요새 막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여기 소버 큐리어스 트렌드를 주목해 볼 만한데요. 네. 음주가 가능한 공간이지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노알콜 전문 바랄지 노알콜 전문 카페랄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외식 아이템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뭔가 술이라는 거를 이제 분위기도 맞추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맞아요. 우리 이미 전에도 이렇게 술 안 마셔도 취한 것처럼 잘 노는 친구들 그럼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꼭 술이 아니어도 된다. 그럼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다. 그런 마인드가 젊은 세대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들기는 그래도 하네요. 기왕 놀 김에 물보다는 색깔이나 색상이나 맛과 향이 비슷한 네. 이런 노알콜 음료를 마시면서 재밌고 건강하게 노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자두의 커피 한 잔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희정님께서 크크크크크크 웃음을 주는 경제방송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박승현님께서는 궁금해서 보라 봤는데 진짜 제 와이프 잠옷이랑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모님께서 되게 예쁜 잠옷 입고 계시네요. 근데 잠옷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가지고 보라 들어오셨거든요. 앞으로 좀 의상을 운동복도 가끔 러닝복도 입고 오고 가끔 이게 좀 테마가 있는 의상을 좀 입고 와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라에 들어와 주셔서 참여해 주시나 싶으면서 뭔가 이게 의욕이 생기네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마선영님께서는요. 일이 너무 없어서 자진해서 그만두고 쉬는데 일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일자리 잡는 게 참 쉽지가 않고 특히 이제 조금씩 경력이 쌓였다고 해도 경력을 뽑는 곳이 주로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신입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나이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분들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마선영님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본인이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자리 다시 잡으시길 제가 응원 보내겠습니다. 권명자님께서는 아기 돌보미 하는데 아기가 낮잠을 이제야 자길래 저도 한숨 돌리고 쉬고 있어요. 오늘은 가만히 있으면 땀은 안 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긴 하네요. 아이 보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아기 돌보미 하시니까 정말 수고스러우실 텐데 허리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근육통 안 생기게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아기 너무 예쁘죠. 보면서 마음만은 그때 그 시절 청춘으로 돌아가는 시간 옛날 생각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한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갈등을 겪으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때문에 AI 칩 자체 개발에 힘써 왔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영어 강사 출신의 마윈이 창립한 빅테크 기업으로 최근 AI 칩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힌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알리바바, 2번 수리수리, 3번 열려라 참깨.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어요. 오늘 어떤 홈웨어일까 잠옷일까 했는데 약간 그래도 홈웨어. 우리 결이 맞아요 지금. 네, 오늘 편안한 느낌 이어드리려고. 편안한 느낌으로 편안한 느낌으로 가봅니다. 네. 오늘 몇 년 전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24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5월 22일 중앙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종신보험 계약 폭발적 증가입니다. 자, 그럼 기사 한번 살펴보죠. 내가 졸지에 쓰러지면 남은 가족은 누가 돌보나. 직장인들의 이런 우려가 요즘 종신보험을 최고 인기보험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신보험 계약 러시는 폭발적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업체마다 신계약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종신보험의 인기 이유는 무엇보다 사망했을 때 예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이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돌아오는 혜택이 큰 만큼 가격은 다른 보험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5세 남성이 1억 원의 보험금을 가족에게 남기려 할 경우 매달 12만 원에서 13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적정한 보장을 받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느끼지 않으려면 월 수입의 5에서 7%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늘은 종신보험 이야기군요. 네, 종신보험은 많은 한국인이 들고 있는 대중적인 보험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 중도 해지나 불안전 판매 민원이 유독 많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미 보험료를 다 내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얼마 전에 정부가 미래에 받게 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당겨 쓸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입을 앞둔 분이든 이미 가입한 분이든 좀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이 2000년대 초반 그 보험업계 최대 히트 상품이었다. 그런 얘기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의 종신보험은 1991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당시에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고연봉 전문직이나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아름아름 팔던 상품이어서 크게 인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략 상품을 고민하던 토종 보험사들이 일제히 판매 뛰어들면서 한 3, 4년 정도 파죽지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금세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요새는 인기가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어방목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가입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입돼 있나요? 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종신보험 가입률이 재작년을 기준으로 남자는 24.4%, 여자는 25.4%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 4명 중에 1명꼴로 종신보험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종신보험이라는 게 본질적인 기능이 뭔지 개념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숨졌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상품입니다. 특약을 이것저것 붙여서 여러 보장을 패키지로 설계하기도 합니다만 본질적인 기능은 이제 남아있는 유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80의 세상을 떠나든 120살의 세상을 떠나든 네. 죽는 시점, 사망하는 시점 그때가 만기인 보험이고 네네.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는데 종신보험이 지금은 또 많이 안 팔려가지고 보험사들이 고민인가 봐요. 네, 한때는 가장의 필수품처럼 여겨졌었지만 이제 맞벌이가 많아지고 결혼과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또 아예 비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종신보험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요즘 젊은 층에서는 나 죽은 뒤에 목돈 생기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험 넣을 돈으로 차라리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노후자금 두둑하게 만들어 두자 좀 이런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욜로 아니면 갓생 그런 가성비 이런 트렌드 변화가 좀 영향을 줬나 봐요. 네, 그래서 비단 종신보험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2030 세대 보험 가입률이 옛날의 2030에 비해서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종신보험 민원도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원인은 뭐예요?
한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몇 살에 숨지든 간에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한 번은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비싸다 보니까 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십니다만 좀 지갑이 얇아지면 버티지 못하고 중도 해약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종신보험이 사망에 대비하는 보장성 상품인데 네. 이 목돈 모으는 데 활용하는 저축성 상품처럼 잘못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넣으면 한 몇 % 정도 수익률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은행 예금보다 유리하니까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대표적이겠습니다. 그거는 거의 명백한 불안전 판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자 수익이 목적이거나 노후 자금 마련을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다른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에 비해서 좀 위험 보험료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축 목적에는 좀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 경보 자주 발령하는데요. 그래도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결혼 박람회나 육아 박람회에서 경품 내걸고 보험 가입 유도를 하는데 좀 보장성을 저축성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빈발을 하고 있거든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서 사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기사 읽어주실 때 35세 남성이 1억 원의 보험금을 가족에게 남기려고 할 경우 매달 12만 원에서 13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네. 근데 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씩 매달이면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면 내다가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갑이 얇아지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납입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면 우리가 환급받는 돈이 그동안에 내가 납입했던 돈에 비해서 좀 한참 못 미치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보험사만 이득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최근 15년 사이에 종신보험이 2,800만 건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중도 해지된 게 1,170만 건입니다. 전체의 40% 정도나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종신보험의 본래 목적인 이 사망 보장에 집중을 원할 경우에는 종신보험에 좀 그래도 이거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비싼데 이래서 좀 망설여지는데 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 종신보험 말고요. 정기보험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종신이라는 단어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네. 사망 시점이 언제가 됐든 숨지면 한 번은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거고요. 근데 정기보험은 이 연령을 정합니다. 몇 살까지 숨지면 사망보험금 받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어서 종신보험과 비교해서는 보험료가 훨씬 쌉니다. 근데 뭔가 기분상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한 보험이에요. 뭔가 더 오래 살면 네. 내가 정해놓은 기간보다 더 오래 살면 뭔가 조금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데 어느 정도 저렴해요? 사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많으면 한 반값 수준까지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상보다 그러면 내가 정해둔 그 기간보다 더 오래 생존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못 받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60세까지 보장받는다 이렇게 선택해서 가입을 했는데 80세, 90세 넘어서까지 장수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좀 그게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때는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을 했을 거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지더라도 가족들이 당장 빈곤에 빠질 가능성을 너무 걱정하지는 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보험을 선택하면 종신보험에 비해서 사망보장은 좀 약해집니다만 납부 부담은 적어지는 그러니까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선택지를 놓으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신보험이요 또 상속세 고민을 좀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많이 쓰시는데요. 이 상속받는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이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신보험 활용하는 건 편법도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신의 종신보험료를 직접 내다가 사망해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때는 여기에도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직접 자녀가 기여를 하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이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수입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직접 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내면서 자녀가 낸 것처럼 위장을 했다면 나중에 탈세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오래전에 그 종신보험 들어놓은 어르신들 중에 네. 그런 얘기도 하시죠. 막상 이제 자녀들이 독립을 하면 여태까지 요즘에는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데까지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니 나의 노후가 더 걱정이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노후 생활비는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좀 미리 받아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알아보죠. 네, 얼마 전에 정부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제 이거를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아 쓰는 건데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의문 갖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연금 전환하는 거 이미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네. 하실 수 있는데 이 요새는 이런 연금 전환 특약이 많이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과거의 종신보험에도 일괄적으로 연금 전환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유동화 신청 가능한 계약이 75만 9천 건 정도고요. 금액으로는 35조 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이하게 없던 것도 네. 일괄적으로 모두 되게 해준다. 네. 근데 연금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 정책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중도 인출이나 보험계약 대출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이면 소득이나 재산 관계 없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부합하는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계약 기간과 납입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 채워야 되고 보험료를 전부 다 완납한 상태여야 됩니다. 또 다만 보험계약 대출, 뭐 일명 약관 대출이라 그러죠. 이거 네. 받으신 게 있다면 다 갚고 나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사망보험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액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민의 노후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금리 확정형이 아니고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이거나 변액 단기납 이런 종신들도 있거든요.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역시 제외됐습니다. 그렇군요. 연금 전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그럼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망보험금 중에서 몇 퍼센트를 미리 당겨 쓸지 또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수령을 할지 이거는 각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중에 최대 90%까지 전환하실 수가 있는데 네. 남은 사망보험금은 사후에 지급이 됩니다. 또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를 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네. 30세 때 사망보험금 1억 원인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달 8만 7천 원씩 꼬박꼬박 납입해온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이 55세부터 사망보험금 중에 70%를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20년간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매달 14만 원이 연금처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보험사에 냈던 돈이 총 2,088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연금 수령액은 20년 동안 이것보다 57% 많습니다. 3,274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요. 또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나머지 30%, 이 3천만 원은 사망 후에 상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55세가 아니라 70세로 늦추겠다 이러면 매달 수령액이 20만 원으로 늘게 되는데요. 개시 연령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개시 연령이 늦어질수록 네. 그 월 수령액은 늘어난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어떤 분들에게 좀 유리해요? 아무래도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한 분들, 이분들이 좀 고민해 보실 만하겠습니다. 은퇴는 했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 이런 소득 공백기가 좀 많이 있죠. 있잖아요. 네, 이때를 지나가는 데 다소나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5, 60대 되시고서 이제 자녀가 독립해서 부양 부담은 줄었지만 네. 생활비가 좀 아쉬운 분들 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에 진입하신 분들 중에도 요양비나 간병비, 치료비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좀 생각해 보실 만하겠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반대로 이게 좀 불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수명이 좀 얼마 안 남았거나 좀 심각한 질병이 있으시다면 유동하시는 것보다는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또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현금 소득상의 어려움이 없다면 네. 굳이 사망보험금을 줄여서 복리 효과를 피해가면서까지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전환을 하시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것도 보험사를 통해서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신청 어떻게 하면 돼요? 네, 10월부터 이 대형 5개 생명보험사에서 먼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네. 삼성, 한화, 교보, 신한, KB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제 나중에는 다른 보험사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가능한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다 할 예정이어서 관심 있다면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12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연지급 형태의 연금이 먼저 출시가 되고 네. 내년으로 넘어가면 월지급 형태로 받는 것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초반에는 근데 이 불안전 판매 같은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네.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종신보험에 이미 가입한 분들 중에 좀 연금 확보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아직 종신보험엔 안 들었는데 연금 필요하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투자 상품들과 함께 보시고 좀 선택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요, 영어 강사 출신의 마윈이 세운 중국의 빅테크 기업으로 최근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해서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한 기업인데요. 여기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1번 알리바바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3분 불러드릴게요. 신용우님. 정답 1번 알리바바 뽑혀라 얍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뽑혔습니다. 얍. 그리고 미용사이신 9075님. 매장에 항상 방송 틀어놔요. 동료 5명과 고객님 6명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탄산수처럼 시원한 방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와, 미용실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63님 중학교 2학년 아들하고 남자끼리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있어요. 아들이랑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추억 많이 만들고 올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8363님 댁에는 그 시기에 유행하는 병인 중2병이 안 왔나 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드님 너무 착한데요. 기특하고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서로 아들하고 좋은 추억,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그 시기에 여행했던 추억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끝곡은 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이수영의 라라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